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날 우리 들었던 강의 내용의 마이크로바이옴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기 위해서 요약을 했고요. 순서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럼 과연 마이크로바이옴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정리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 맞춤형 피마스 특허 기술에 대해서 그 지우스 대표가 강의하셨던 내용 기반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 마이랩이라고 하는 아이템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인가에 대한 마이랩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와 실제로 이 제품을 사용한 분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가 2018년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세계를 바꾸게 될 세 가지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매 치료제, 면역 강화제. 그런데 이 구글 벤처스 설립자인 빌 마리스도 2015년에 이런 말을 해요. 마이크로바이옴이 헬스케어의 가장 큰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국가별로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 미국에서는 HMP에서는 이 10년간이죠. 10년간 1빌리온 달러가 얼마죠? 10년간 그 정도의 그 기금을 투여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그렇습니다. 한국도 2013년에서 2032년까지 10년간 1조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생물이라고 하는 거는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작은 생물, 진균, 원생동물, 세균, 바이러스, 주류 등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하나 퀴즈를 잠깐 드리면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 뭐죠? 채식, 육식 뭐 이렇게 나누는데 분류하는데 미역은 뭐에 들어가요? 미역. 채식일까요? 육식일까요? 채식이라고 알고 계시죠? 예, 미역이 조류입니다. 미역은 미생물이에요. 파래도 미생물이에요. 네. 그 세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미역 같은 그러니까 조류라고 하죠. 우리가 조류라고 하는 것은 해조류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동물 식물이 아니고요. 미생물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몸의 흡수가 빠른 거고요. 마이크로바이옴은요. 인체 내 미생물들 생태계와 유전정보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 미생물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상에 있는 어떤 아주 작은 생명체라고 한다면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 내에 있는 미생물들의 생태계의 총집합, 군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체 내에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2000종의 30조 개 이상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래요. 미생물이 인류라고 하면 마이크로바이옴은 어떠한 인간 사회의 군집, 뭐 이를테면 분당구, 서울시, 그러면 사실은 어떤 시 안에 존재하는 좋은 사람들이 있고 악당들도 있고 범죄자도 있고 뭐 이게 존재하겠죠. 자, 이것이 함께 군집을 이루고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지내게 되겠죠. 그렇게 되어지는 그 전체 생태계를 가리켜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자, 프로바이오틱스는 뭐냐면 이 다양한 우리 몸 안의 미생물들 중에서 유익한 것, 우리 몸에 유익한 것을 이거를 식약처에서 19가지를 정해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명명한 거예요. 분류한 겁니다. 자, 연구를 해보니까 요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 도움이 되는구나. 그래서 유익균들을 19가지를 분류해서 요거는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라고 분류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비유하자면 그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도시라고 하는 생태계에서 뭐 경찰서, 소방관, 자연보호사 이런 사람들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죠. 이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2001년에 사실은 우리 몸에 인간의 DNA 지도, 유전자 지도가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이제 그런 에피소드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안젤리나 졸리 맞죠?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자신의 DNA 정보를 다 파악하고 나서 내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고 듣고 자기 유방을 절제했다고 하죠. 자, 그런데 그게 문제는 이거예요. DNA
다 밝혀냈는데 인간과 인간 간의 개인 차이가 그 0.1%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그 DNA 차이에 의해서 질병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로 판단하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런 실험이 진행이 되죠. 유전자가 완전하게 일치하는 일란성 쌍둥이가 어떤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안 걸리기도 하고 뚱뚱해지기도 날씬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유전자에 대한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럼 뭐냐? 그래서 연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인간의 DNA의 100배가 넘는 미생물 유전자가 우리 몸에 존재한다는 것이 알려지고 이제 그게 발견되고 나서요. 2006년부터 연구가 시작됩니다. 2006년부터 연구가 시작돼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질병을 예측할 수 있고 예방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게 되죠. 2017년의 연구 결과 발표에 의하면 인체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 주변에 있다고 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장에 어떤 그 음식물이 소화돼서 그 영양과 함께 영양소로 이제 분해가 돼서 장으로 들어가죠. 그럼 거기에는 이제 영양소도 있을 거고 불순물도 있을 텐데 장 주변에 면역 세포들이 다 몰려서 어떤 게 들어오는지 학습. 그래서 이거는 안 좋은 거, 이건 좋은 거. 이런 과정을 거친답니다. 그래서 그 대사 과정에서 장 주변의 인체 면역 세포 70% 이상이 그 안에 장 주변에 모여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겁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이 면역 세포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 미생물이 면역 세포를 교육시켜서 이런 게 들어왔어. 이거 어떻게 방어해야 돼? 라고 사실은 몸 안에 어떤 기전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항암제 반응군 분변 이식을 했더니 항암제 효과가 있었다는 실험이 쥐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지죠. 자, 문제는 이런 그 질병이 실제로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해서 이런 질병이 생긴다는 것이 실험으로 밝혀집니다. 여기서 이제 그 지오셉 대표가 얘기했던 게 폐쇄성 폐질환. 그러니까 다른 데이터들을 보면 여기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기도 점막 이런 것들이죠. 기침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인데 이게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이 있다는 거를 그 어느 대학이죠? 아산병원하고 공동 실험을 통해서 그 HM 파마가 밝혀냈다고 합니다. 실험 중에 있고요.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자,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된 질병이 엄청납니다. 우울증, 불안증, 인지능, 파킨슨병, 자폐증, 뇌와 관련된 질병, 폐와 관련된 질병, 간, 지방간, 비알코올성 지방간 또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이 있고요. 피부의 아토피 건선도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심혈관계통 질환도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이 있고요. 신장 질환 마찬가지입니다. 위장관, 과민성 대장증후군, 부양성 대장암 뭐 이런 것들이 다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2013년에 수록된 논문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포도당이 대장에서 이제 포도당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뭐 근육으로도 가고 간으로도 가죠. 그런데 여기에 단수의 지방산입니다. 이게 FAS라고 하는 게 단수의 지방산인데 이 단수의 지방산의 역할이 이거를 근육으로도 가게 하고 간으로도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의 지방산이 적으면 이게 피하 지방으로 축적되는 거죠. 살이 찌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수의 지방산이라는 게 뭐냐면 그 설명을 안 들었네요. 단수의 지방산은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에서 이것이 그 대사 물질이에요. 마이크로바이옴이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하죠. 포스트가 뭐죠? 후기죠, 후기. 그러니까 그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대사를 하고 나서 남은 결과물입니다. 단수의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화학 물질을 만들어내고 이 단수의 지방산의 분포 정도에 따라서 정상적인 이 포도당이 근육 생성에 쓰일 것이냐, 간에 담아둘 것이냐, 아니면 살을 찌울 것이냐 이렇게 분화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수의 지방산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재밌는 실험을 또 했어요.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이 마라토너가 완주한 좋은 기록을 낸 마라토너의 분변을 채취한 겁니다. 분변을 채취했더니 여기에서 이 베일로넬라라고 하는 균이 발견됐대요. 그래서 베일로넬라 균을 쥐한테 이식을 했어요. 그때 쥐가 저기를 잘 뛰는 거예요. 저 트레이를 잘 뛰는 겁니다. 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이게 뭐냐면 락테이트라고 하는 이거는 젖산균이랍니다. 젖산이라고 하면 들어본 적 있으시죠? 우리 몸에 운동 심하게 하면 나는 피로물질. 자, 피로물질을 얘가 에너지원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그래서 저 베일로넬라 균이 이 역할을 했구나. 자, 그런데 자, 이 베일로넬라를 그러면은 밝혀냈어요. 저거를 몸 안에 투입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죠? 아직 상품화는 안 되죠. 네. 아직은 상품화가 어렵답니다. 저게. 이게 우리 그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책을 읽다 보면 가장 어려운 거는 얘네들이 실험이 어려운 게 공기 중에 노출되면 다 사멸해 버리는 게 많대요. 우리 몸 안에서 산소가 차단된 상태에서 지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상품화되는 연구를 하겠죠. 연구를 해 가는데 지오세프트 비전은 이런 겁니다. 저것이 상품화되는 때가 온다면, 그죠? 그러면 저걸 먹으면 운동하기 전에, 그죠? 운동하기 전에 저건 도핑 검사 안 걸리고요, 그죠? 네. 엄청난 지구력을 갖고 운동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자, 근데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갖고 있는 비전 중에 하나의 예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자, 마이크로바이옴이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포스트바이오틱스 뭐와 그다음에 맨 앞에 제가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몸에 유익한 것 19가지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게 있다라고는 밝혀졌는데 문제는 그러면 그 좋은 것들만 계속 투여하면 되나? 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다양할수록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는 겁니다. 이것이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10년간 2,2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낸 결과예요. 연구 결과예요. 자, 이런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고요. 근데 이제 이 다양성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사람 간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차이가 크고요. 한 사람 안에서도 뱃속에 있을 때, 아기일 때, 컸을 때 다르게 발현돼요.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가 사람 간 차이, 사람 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그 다기다양한 케이스를 분석하고 연구해서 퍼스널라이즈드 해야만 사실은 맞춤형 어떤 제품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라고 금방 말씀드렸고요. 이 다양성이 붕괴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좀 실험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밝혀진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양성이 증가되면 자, 살이 빠집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붕괴되면 뚱뚱해집니다. 네, 뚱뚱해집니다. 그 항생제 얘기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항생제에 많이 노출된 아이들이 비만의 위험이 압도적으로 높대요. 그런데 우리가 가축을 키우면서 축산 농가에서 항생제를 어마어마하게 쓰거든요. 모든 사료에 그냥 항생제를 붓습니다. 물에도 붓고요. 근데 그게 저는 질병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처음에는 질병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했겠죠. 그런데 항생제를 많이 투여한 돼지 농가에서 출하 시기가 20일 이상 빠르대요. 그러니까 살이 빨리 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항생제에 의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이 붕괴된다는 게 밝혀지는 거예요. 항생제에 의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이 붕괴되고 마이크로바이옴이 붕괴되면 아까 우리가 단세지방산 기억나시죠? 단세지방산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정상적으로 발현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몸의 영양분을 다 피하지방으로 축적하는 거예요.
자, 근육 생성에 있어서도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양할수록 잘 되고요. 다양성이 붕괴되면 잘 안 됩니다. 심지어는 이건 이스라엘에서 이 실험을 해서 밝혀졌대요. 아동들의 IQ도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양성이 높음에 따라서 IQ가 비례한다. 고 밝혀졌고요. 대사질환에 걸릴 확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양성이 증가하면 대사질환 확률은 낮아지고 마이크로바이옴 붕괴되면 대사질환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제 이 피마스라고 하는 여기 보시면 퍼스널라이즈드라고 돼요. 퍼스널라이즈 그러니까 개인 맞춤형 어떤 실험입니다. 실험인데 메타 분석을 하는 실험인데 이 피마스 특허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 HM 파마라고 하는 회사가 그날 이제 저희가 들었던 강의가 요 지효석 대표님 강의였고요. 여기에 이제 비렐름 홀자펠 교수라고 이 지효석 대표의 스승님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여러분 그 뭐죠? 구글에 홀자펠리아를 검색해 보세요. 네, 홀자펠리아라고 하는 균 속이 있습니다. 락토바실러스라고 우리가 알려진 그 락토바실러스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의 저건 줄 알았는데 하나의 종류인 줄 알았던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하면서 그것이 또 분화가 되는 거예요. 그 락토바실러스 속에서 홀차펠리아라고 하는 하나의 속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미생물계에서는 이분의 권위는 아주 세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권위자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이 함께 창업을 했고 그래서 HM 파마가 가지고 있는 특허 기술인데 이게 임상 실험으로 검증된 전 세계에서 유일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그 영국의 아틀라스 바이오메드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399달러에 분변 검사를 해줍니다. 개인 맞춤형 분변 검사를 해주는데 우리 그 지금 마일랩처럼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맞춤형 유산균을 제공하는 아이템은 없어요. 그냥 분변 검사만 해줘요. 그게 399달러. 영국의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에 있는 몇 개 나라는 하고요. 거기 안 되는 우리나라는 안 되죠, 당연히. 그런데 근데 사실은 그렇게 비교하면 그 기술의 정도를 우리가 이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시스템이고요. 이게 엄청난 비전이에요. 아메이하고 20년을 독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오셉 대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거 상장되고 코스닥에 상장 준비 중이에요. 지금 기술성 검사 끝났는데 코스닥 상장되고 나면 나 배임죄로 걸리는 거 아니냐고 주주들에게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피마스 특허 기술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 하면 이거는 그 항암 치료제 개발했던 그 선례를 설명한 그림이에요. 한 사람의 그 암세포를 그 12개의 시험관에서 배양을 합니다. 그래서 12개의 시험관에다가 각각의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암 치료제들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암세포에는 이게 더 좋구나라고 그것을 이제 그 어떤 치료의 방법을 찾는 거죠. 이게 이런 기술입니다. 피마스라고 하는 게 개인 맞춤형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분변을 6개의 실린더에 배양해서 장과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그 6개의 실린더 안에서 그 배양된 그러니까 내 분변을 만약에 채취해서 실험을 했다면 일정 기간을 거쳐서 6개 내 장 환경과 똑같은 상태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다양한 마이크로바이옴들을 투여해 보면서 데이터 값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 마일랩에 참여했던 고객들 80%가 유의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증가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실험 데이터가 나왔는데 단순 지방산도 유의적으로 증가했고요. 우리가 느껴지는 체감하는 것도 좋아진 것으로 개선된 것으로 밝혀지는데 이제 이게 문제는 이겁니다. 20%는 왜 증가하지 않는가? 그럼 80%는 좋아졌다고 하는데 안 좋아진 20%는 뭔가? 그걸 추적해 보면 인스턴트 식품에 워낙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인스턴트 식품이 뭐죠? 방부제, 색소, 가당들이 있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인스턴트 식품은 식품 유통 과정에서 보존성을 위해서 멸균 처리를 합니다. 멸균 처리라고 하는 거는 미생물이 생육할 환경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 등 해열 진통제에 노출된 경우, 그 다음에 의약품, 양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의약품에 많이 섭취한 경우, 그 다음에 잦은 음주와 스트레스에 노출된 경우, 이게 찔려서 저도 잦은 음주와 스트레스에 노출된 경우가 그렇다고 하고요. 제가 이 강의 듣고 나서 계산을 해갖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만 술을 먹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 약속이 있는 날이 있으면 그로부터 역산해서 5일간 안 먹고 뭐 이렇게 좀 조절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다음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에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그 마일랩 플러스라고 해서 그 HM 파마에서 추가로 진행하고 있는 실험이에요. 이게 재밌는 게 이 쥐한테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증가한 쥐와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양성이 안 좋은 쥐를 대조군으로 놓고 얘네들한테 우리가 먹는 영양제들을 먹인 겁니다. 20% 라이트, 그러니까 운동시키고요. 운동시키고 더블 엑스와 오메가 3와 아세로라씨를 같이 먹였어요. 같이 먹였더니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좋은 쥐한테는 체지방이 감소하고 면역력이 증가하고 혈중 지질이 감소하고 혈중 항산화가 더 좋아지는 이런 기전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실험을 통해서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을 늘리면 우리가 먹는 건기식에 대해서도 생체 활용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밝혀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똑같은 영양제를 먹더라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효과를 더 크게 극대화해서 볼 수 있겠죠. 이 마일랩의 미래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뭐냐면 예방적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인류가 가져온 건강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정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겁니다. 예방할 수 있다. 당신의 몸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통해서 당신의 몸은 어떤 부분이 안 좋고 어떤 부분이 좋고 앞으로 어떤 질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거. 예방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 예상과 예방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게 마이랩의 가장 중요한 미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장표를 보면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미국의 국립보건원입니다. 관련 프로젝트를 보면 6개국 국립보건원에서 2007년에서 2013년 사이에 분변 채취 200건 했어요. 200건. 자, 그다음에 그로부터 2014년에서 2016년까지, 그러니까 2017년 시작된 것으로 연결해서 보면 10년간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국립보건원이라는 기관에서 2,300건 샘플 모아서 연구한 게 다예요. 자, 유럽과 네덜란드도 표본수 보면 124건, 1,248건입니다. 자, 그다음에 한국식품연구원에서 2017년에서 4년간, 2017년에 시작해서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장내 미생물 조절, 식의학 모바일 헬스케어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채취한 분변 샘플도 3,300건이에요. 3,300건인데 출시 1년 만에 마일랩은 3만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앞선 연구 결과들과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돼,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지엽세 표현에 의하면 이거는 게임셋. 그러니까 이런 정도 데이터, 3만 건이 넘는 데이터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메이, 한국 아메이. 근데 이게 앞으로는 건강 진단이 아니라 건강 예측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자, 여기서 HNS, HNLC라고 제가 써놨는데, 그날 제가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메모를 했어요. 지오스 대표가 이 표현을 딱 했습니다. 휴먼 네트워크 세일이었다면, 아메이의 그 마케팅 플랜이 휴먼 네트워크 셀링이었다면, 휴먼 네트워크 라이프 코칭이 될 거라. 앞으로. 그 얘기가 아주 저는 인상적으로 들렸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이나 일본의 진출 예정에 있는데 이게 글로벌 전체로 확대된다면 어떨까요? 한국에서 1년간 3만 건이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 인구가 더 많은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샘플들이 확보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이 마이랩이 갖고 있는 비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2015년부터 시작돼서 이 커스터마이즈 팩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2020년에 뭐가 나왔죠? 마이팩이라는 게 자기가 지정해서 내가 번기식을 설계할 수 있게 됐죠. 그 다음에 2022년도에 드디어 개인 맞춤 마이크로바이옴이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2023년, 2025년을 거치면서 개인 맞춤 웰리스와 연결돼서 합해지면서 엄청난 파급력과 시너지를 낼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자, 마이크로바이옴 테스트 키트, 우리가 이제 실제 상품화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구매해서 그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이 과정을 좀 설명드리면,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통해서 6가지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6가지 중에 하나예요. 몇 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와요. 개인마다 그 그래프 모양이 다른데, 이 다음 장표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문제는 이게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 번 검사받고 끝이 아니라 6개월 정도 마이크로바이옴을 내가 권장받은 제품을 섭취하고 나서 6개월 뒤에 다시 검사하는 겁니다. 더 좋아졌는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이것을 이제 계속 추적해 가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두 사람의 결과지입니다. 두 사람의 결과지. 이런 결과지가 나와요. 두 사람의 결과지고요. 제가 이름은 가려놨습니다. 이름 가려놨는데, 자, 이게 좀 재밌는 게, 자, 제가 나이만 말씀드릴게요. 20대 초반, 60대 남성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프 모양이 이게 훨씬 좋죠. 근데 이 60대 남성은요, 일주일에 7일 음주를 하세요. 근데 근데 좋죠. 좋죠. 제가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근데 제가 그 지오셉 대표 강의에서 들었던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여드름성 피부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항생제나 관련된 양약 섭취가 있었고 많이 노출됐죠. 어렸을 때 많이 약했습니다. 근데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20살까지는 시골에서 풀 뜯어 먹고 컸습니다. 그죠? 나물. 그리고 워낙에 식단도 채식 식단을 즐기세요. 육식 안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그 지오스 대표가 그 얘기하잖아요. 어린 시절에 만들어진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이 평생 몸 안에 각인되어 간다. 제가 그게 되게 이렇게 그 생각이 나서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콜레스테롤, 식지방, 면역, 인지 건강, 수면 이런 다양한 지표들을 이게 이제 뭐 유사 낮음 높음 그러니까 평균치 전체 표본 평균과 평균값과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비교해서 이렇게 보여주고요. 자, 장내 유익균의 정도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이거는 장내 유해균 관련된 것도 데이터로 나오고요. 이게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콜레스테롤 건강 관련 미생물, 체지방 조절 관련 미생물.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보면 이런 경우는 체지방 조절 관련 미생물이 안 좋으니까 표본보다 살이 많이 찌는 체질인 거죠.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관련 데이터들을 면역 관련 미생물 높죠. 그죠? 그러니까 그죠?
또래보다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예, 면역 질병에 잘 안 걸릴 가능성이 높겠죠. 예, 코로나를 안 걸리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리고 인지건강 관련 똑똑하신 분입니다. 예, 그다음에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변비 관련, 설사 관련, 수면 관련, 복부 불편감, 이런 것들이 항목별로 분석이 되어 있어서 내가 내 상태를 아주 면밀하게 체크해 볼 수 있고요. 그렇게 여기 보면 탄수화물과 단백질 대사와 관련해서도 미생물이 있죠. 아까 이제 어떤 분은 보니까 탄수화물 대사가 안 되는 분이 있고 단백질 대사가 또 안 되는 분이 있고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백질 대사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열심히 먹고 운동을 하는데 근육이 안 붙는 거죠. 그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데이터와 함께 그 개인 맞춤형 식습관을 제공해 줘요. 어떤 걸 드십시오. 어떤 걸 즐겨 드십시오. 여기 빨간색, 파란색 글씨에 따라서 빨간색은 바꾸라는 겁니다. 네. 식습관을 어떻게 이제 개선하라고 하는 이런 지침을 내려주는 거죠. 맞춤 식습관 솔루션. 그다음에 맞춤 생활 습관 솔루션도 있죠. 운동을 어떻게 하시고 수면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까지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이랩의 미래에 대한 마지막 장표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그냥 건기식을 섭취하거나 우리 몸을 위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어서 이제는 자, 이런 겁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이 상태를 정확하게 체크하고 식이 습관을 바꾸고, 그죠? 건강검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AI 알고리즘이라고 했어요. AI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운동을 어떻게 하고, 어떤 음식을 먹고, 자, 이런 부분까지 분석이 돼서, 맞춤형, 개인 맞춤형 어떤 건강 정보, 건강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공해주는 어떤 그 아이템으로서 마이랩이 앞으로는 발전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확장될 수 있는 사업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엄청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이오라이드, 20세 라이드 처음 나올 때 바이크는 나오지 않았고 출시 예정으로 나왔을 때 제가 이거를 그 미국의 펠로톤 바이크랑 메타버스 바이크 환경들을 좀 조사해서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것은 전혀 다른 미래가 될 것이다. 다른 플랫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강의 준비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정말 이랬어요. 근데 그로부터 1년 뒤에 2년 뒤에 그죠? 우주라이드 행사 보셨죠?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해서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이거는 사실은 우리 그 퀸이나 이오라이드보다는 곱하기 100, 1000 이상의 사실은 이거는 마켓에서 그냥 넘버원 이거는 게임 끝이라고 하더라고요. 디오스의 표현이에요. 게임 끝. 이미 1년에 3만 데이터를 확보하는 순간 더 이상 이거는 지구 안에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제 마이랩의 미래가 우리 사업자들에게도 엄청나게 큰 비전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 아세요?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 예수가 베드로를 후원하기 위해서 만나러 갔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어부잖아요. 베드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밤새 뭐 하루 종일 했는데 허탕을 쳤대요. 근데 이제 예수가 딱 한마디를 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베드로가 우리는 베테랑이에요. 아니, 여보시오. 우리 어부 생활을 우리가 몇 년을 했는데 그러면서 하여튼 뭐 깊은 데로 해보라니까 해볼게요. 그리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가 딸려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가 베드로한테 그러거든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쓸 것이다.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가자. 그리고 이제 후원을 성공하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제가 사실은
마이크로바이옴 강의를 듣고 나오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전혀 다른 시장. 정말 깊은 물이다. 여긴.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가가치와 미래 비전이 여기 숨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고요. 여러분께도 얕은 물에 뻔히 보이는 얕은 물에 낚시 던져봐야 물고기 안 보이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물고기가 숨어 있는 깊은 물에 그물을 던지시라고 제안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